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3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금방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선생한테서 긴급 메시지를 받아서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열 원장은 오랫동안 경찰에서 대공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오시고 요사이는 자유민주연구원을 만들어서 우리 이 애국진영의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총무 역할도 하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정말 귀한 분입니다. 북한 종북 세력에 대한 그 전문성은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인 분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보내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일부 SNS에서 황교안 총리를 공산주의자라고 떠드는 분들이 있어 한마디 합니다. 저와는 1989년부터 황 총리께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부터 업무적으로 인연을 맺어 30년간 교분을 맺고 있습니다. 평생 검찰에서 주로 공안검사로 근무하며 헌법체제와 법치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했던 분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정부를 대표하여 통진당 해산 심판을 지휘했습니다. 또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과거 좌익 운동했던 분을 만났다고 해서 좌익했던 고교 동창을 두었다고 공산주의자로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황 총리 고사작전, 북한 대남 매체에서 이연일 황 총리를 악성 비방하는 선동기사 도배질 중 고사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황 총리 고사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동조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짓 그만하시고 이러한 선동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황 전 총리는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올림. 그래서 제가 도대체 누가 황교안 총리를 그런 식으로 험담하느냐. 험담이 아니죠. 이것은 이 보수를 분열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누구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딱 간단한 거 아닙니까? 북한 노동당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가장 애국자 아닙니까? 사안이 이렇게 간단한데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고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들어왔어요. 주로 이게 유튜브에서 나온 방송입니다. 유튜브에서 나온 방송. 이거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가치도 없는데 제목을 보면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찬성하기 때문에 황교안은 공산주의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한 OX 질문에 세모라 답변 이렇게 퀘션마크를 하고 요런 기회주의 회색분자 세모교인 회색분자가 더 위험하다. 자신의 본 모습을 안개 속에 가리기 때문이다. 종북 간첩단이 추천하고 돕는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황교안의 임무는 내각제로 가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 남북 연방제 통일헌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야, 이거 노회찬의 죽음 앞에 눈물 뿌렸던 종북인가. 황교안 전 총리가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 노회찬 씨도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뭐 눈물 뿌렸는지 안 했는지 제가 옆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 눈물을 뿌렸다 한들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게 종북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새삼 한국의 우파라고,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우파로 보지 않습니다. 자칭 우파입니다. 우파로 위장한 분열주의자입니다. 이건 딱 그 심리가 뭐냐면은 자기가 미는 후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빨갱이다 하는 이런 논리구조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데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빨갱이다, 위장 우파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른바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이 만든 유튜브 등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로 모는 시대가 한때 있었어요. 그것이 자유당 정권 때,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까지 그런 흐름이 하나 이어져 내려오고,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수건이죠. 이수건이가 북한에서 중앙통신사 부사장까지 하다가 자유를 향한 탈출을 감행을 해서 1967년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이 사람을 잘못 다루는 바람에 탈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형욱 정보부장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수건이는 처음 넘어올 때부터 간첩이었다, 위장귀순한 간첩이었다 해가지고 사형 선고해가지고 결국 사형시켜버렸는데, 제가 이 사건을 추적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귀순한 사람이 맞아요. 제대로 귀순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보부의 당시 김형욱 이자도 결국은 마지막에 박정희 정권 말기에 해외에서 실종됩니다만은,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살해했다는 그런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김형욱에 의해서 자유투사가 졸지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사형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도 하고 또는 고문 폐지 운동도 해서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유의 사건은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950년대에나 있을 만한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다, 황교안까지도 공산주의자로 본다? 이게 말하자면은 미국에서 있었던 메카시 선풍의 사생아라고 할까요? 이 메카시 선풍의 사생아쯤 되겠군요. 메카시 선풍. 메카시 선풍이 바로, 메카시란 상원 의원이 여러 애국자들, 미국 애국자들을 간첩으로 공산주의자로 몰았다가 결국은 자신이 파멸을 하고 결국은 미국에서 이 보수주의자들의 설당을 좁히는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지금 황교안 씨를 공산주의자로 몬다고 하니까 저도 황당무계한 북한군 600명 투입설은 그것은 믿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보고 간첩이다, 빨갱이다, 위장 우파다라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공공연하게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점잖게 그걸 내려달라고, 내리지 않으면 내가 이 명예훼손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권유를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지만은 황교안 씨를 공산주의자로 몰면은 지금 그 모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지지합니까?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황교안 씨를 공산주의자로 뭡니까? 그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누구를 지지? 어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세훈 1등,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에서는 황교안 1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를 해드렸더니 저희 여기 매체에 접속해서 댓글 남긴 분들 중에 상당수가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가 크게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여론조사는 믿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믿을 수 있어요. 여론조사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실망을 합니다. 2017년 5월 대선 바로 하루 전까지도 저에게 그것도 배운 사람이 정부 관료 출신들이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홍준표 당선이 확실하다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여론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홍준표 25% 정도입니다. 문재인 40%로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전략적 실수를 하느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사람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좌파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또 회색 분자라느니 요사이 말로 하면 공산주의라는 거 이렇게 막 욕질을 합니다.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 된다. 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부정하고 자기가 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나 빨갱이로 몰면은 결국 40%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40% 대통령이. 지금 황교안 씨의 등장은 우리 애국진영, 자유진영에는 정말 좋은 뉴스입니다. 새로운 황교안 씨가 등장했으므로 비로소 자유한국당의 경선이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경쟁에서 확대가 됩니다. 민주화운동 시절 때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노선도 다르고 지역 출신도 다른데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협력할 때는 협력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민주화의 시장이 넓어졌어요. 따라서 이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세 사람이 열심히 싸우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관심이 커지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많아지고 이게 당 지지율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누가 당선되든지 당선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차점자로 떨어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경쟁 구도가. 그래야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침체했던 이 자유진영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폭제가 된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도니까 우리 역사상 기독교적 신념으로 공산주의를 이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겨냥한 이 토론회 그리고 연설회 과정에서 황교안 총리는 안정적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남을 욕하지 않는 그런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관료로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딱딱한 그리고 경직된 모습, 이 질문이나 이런 데 유일하게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신중한 나머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황교안이가 공산주의자다, 간첩이다 하는 이런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지금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이죠. 야, 보수를 우리가 분열시키려고 했더니 드디어 우리 공작에 놀아났구나. 북한 노동당이 웃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교양이 무너지면 좌우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양 없는 우파는 교양 없는 좌파보다 뭐 나은 점이 없습니다. 교양이 뭡니까? 점잖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양어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 위를 아는 겁니다. 아래 위를 알면 고리타분한 효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아래 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을 중요시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충효 아닙니까? 충효. 충성과 효가 같이 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태어날 사람을 연결해서 같이 함께 생각하는, 세상을 깊게 보고 넓게 보려는 사람이 보수인데, 지금 황교안 씨를 더구나 통합진보당 해산의 1등 공신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로 본다면은 누워서 침 뱉깁니다. 물론 황교안 씨를 공산주의자로 보는 사람들은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애국자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해가 되고 대한민국의 적을 유리하게 하는 이런 선동을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